자,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오늘 이번 단어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특히 정수와 유리수에서 유리수가 뭐였냐, 태겸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유리수? 넌 누구? 제목이잖아요.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리수 뭐예요? 왜 몰라요? 대답 못합니까? 제목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드라마를 다 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뭔데? 몰라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괜찮아? 안 괜찮죠? 그치? 뭐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남자 주인공이 누군데? 몰라요. 여자 주인공은 누군데? 몰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인공이 유리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맞죠? 제목도 유리수였고요. 유리수가 뭔지 난 대답할 수 있다. 다 튀어도 돼요. 뭐 튀었다고 보다 뭐 죽입니까? 정수랑 유리수를 포함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나는 간단하게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할 수 있다. 난 좀 더 내가 뭐라고 내가 뭔가 분명히 내가 유리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면 다 유리수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정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뭐인 거다? 1인 분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이 됐다. 걘 유리수. 오케이. 그럼 무리수는 느낌이 오죠? 분수로 표현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중3 1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뭐 3학년 1학기 거를 벌써 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가 없어요? 금방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유리수를 배우면서 내가 뭐라고 계속 설명을 했냐면 이 유리수는 어디에 나타내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나타낸다고 했냐 우리 송아야? 네. 어디서 나타낸다 유리수를? 수직선. 수직선. 이 수직선이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왜 안 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왜 내세요? 이렇게 보니까 얼른 내라고 뭔가를 안 갖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절대값이었나요? 절대값. 우리 예람아? 절대값은 뭡니까? 뭐죠? 배우는데 아무도 대답 못해요. 숙제는 했다면서. 원점과의 거리로 어떤 수? 그래,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절대값이었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우는데 개념을 잘 몰라도 막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개념을 알고 푸는 거랑 모르는 거 푸는 거랑 나중에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지. 왜냐면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물어보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뭘 물어보고 있죠?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 수직선에다가 유리수를 표현하는 거는 잘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연습을 하니까. 남는 게 뭐였냐? 이제 절대값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려 하더라,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송아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저랑 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유형 10번으로 가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있었을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내는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0으로부터 나타내는 서로 반만큼 떨어져 있다. 뭐 이런 헛소리들이 있어요. 자, 296번은 쉽죠? 안 어려워요? 296번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거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제대로 풀려면
0이 있겠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한쪽은 요 거리에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내가 A라고 했다면, A만큼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왜냐면 A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면 된다 그랬고, 왼쪽으로 가면 빼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4다라고 했다기 때문에 아직 우리 뺄셈을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77이 되는 거죠. 이게 77이 돼야 되겠죠. 이 거리가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7이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7이 될 수밖에 없다. 음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직선에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센스를 발휘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유형 10번을 다 풀면 되겠어요. 뭐 수의 대소관계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의 대소관계. 수의 대소관계 어떻게 풀어요? 어디다가 표현하면 사실 끝나죠? 수의 대소관계는. 그 다음 유형은 수직선에 표현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제일 큰 놈이죠.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0 몇 번을 볼까요? 301번 같은 거를 볼 때, 301번 같은 걸 볼 때, 정말로 이제 제대로 풀어준다고 하면은 얘네 지금 수가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는 거를 어디다가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직선에다. 수직선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3인가요? 마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겠죠. 마3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가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0이 있겠죠. 0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수가 뭐죠? 0.7 맞죠? 0.7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0.7이 네 번째로 오는 수인가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5분의 8?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8이 어딘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뭐 1이라고 한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네 번째를 쓰면 되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이것도 좀 민망하죠? 아닌가요? 우리 수인아 303번 같은 거 좀 민망하죠? 303번? 안 민망한가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가 있겠죠? 뭐 내가 굳이 이 유형 11번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알겠고요. 유형 13번으로 가서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수직선. 나중에 이제 수직선을 안 그려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수직선을 많이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6번을 봤을 때 뭐 다 풀어주고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했는데 뭐 마3, 마2, 마1, 0, 1, 2, 뭐 3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7은 어디에 있죠? 마이너스 2에서 3칸 갔을 때 여기 있죠? 마이너스 3분의 7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겠고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더 가니까 4분의 9는 2에서 몇 칸 가면 되죠? 4칸, 4등분 중에서 한 칸만 더 가면 여기가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딱 보이죠? 사람이라면 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이나요? 그죠? 몇 개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2, 5개가 보이겠죠? 그렇죠? 정수의 개수는 5개다. 뭐 이걸 이제 나중에는 안 그려도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려보면서 몇 개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하겠어요. 수직선에서 해보는 게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을 좀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진 문제가 어떤 문제냐 봤더니 309번이네요. 이 309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오마이갓.
309번. 지금 309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309번. 뭐 잘 풀어서 난 이게 너무 쉽다. 이 정도는 발로 풀 수 있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몇 개? 3개. 3개. 3개 맞아요? 내가 보니까 3분의 1은 15분의 5가 되는 것 같고요. 5분의 4는 15분의 12니까 이 사이에는 15분의 6, 15분의 7, 15분의 8, 15분의 9, 15분의 10, 15분의 11까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중에서 뭐만 찾아야 되냐면 기하분수,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면 안 됩니다. 얘는 탈락. 3으로 약분 되죠? 탈락. 얘는 남고 얘도 탈락. 3으로 약분 되죠? 얘는 탈락. 5로 약분 되죠? 남는 거는 누군지 봤더니만 15분의 7, 15분의 8, 15분의 11 해서 3개가 되는 이런 문제죠.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형 14번, 15번을 하면 너무 아쉽지만 뭐가 끝난다? 정수와 유리수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끝나는 거고 이제 뒤에가 이제 연산이 조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내가 또 테스트를 볼 겸해서 여기 뒤에 있는 뭐를 막 풀라고 시키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오늘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겠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 틀린지를 봐서 지금 내가 진도를 계속 나눠도 되냐?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초토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잘 본다 그러면 다음 단원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유형 14번을 봅시다. 절대값의 응용이라고 나오면서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정수 A, B를 구하시오라는 310번 문제가 나옵니다. 정수 A, B, 넌 누구? 자, 이렇게 나오면서 가하 조건을 봤더니 A는 무슨 수다? 음수다. 0보다 작으니까 음수다. B는 양수다. 일단 준 것 같아요.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의 2배다. 만약에 우리 수식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0을 딱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A는 왼쪽에 있는 거야. B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의 몇 배래? 2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원점부터 거리가 있는데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2배였으니까 이게 A의 절대값이 이거야. 여기가 A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이제 A의 절대값인데 이 거리가 이 거리의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되는 거에 여기 B가 있다는 거야. 원점과의 거리니까. 그림으로 대충 보자면 이런 느낌. 그림 그리 바빠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보자면 우리가 배운 대로 보자면 A는 왼쪽에 있어요. 왜냐? 음수라 그랬고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걸 준 거죠. 수직선에서.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이 이 B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이니까 0과 B 사이의 거리가 A하고 0 사이의 거리보다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이 두 개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몇이라 그런 거야? 15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15가 되는 거죠. 느낌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한 개당 몇 개의 거리가 되겠어요? 15니까 3으로 나누면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3등분이 됐으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도 5고, 여기도 5고, 여기도 5니까 얘는 0에서 5를 두 번 갔으니까 몇이 되겠어? 10이 되는 거죠. 얘는 0에서 왼쪽으로 5로 갔으니까 뭐가 된 거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를 그렇게 수직선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12번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312번을 당연하겠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수직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생님 전 천재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안 그려도 다 풀립니다. 전 천재거든요. 송아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호가 반대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양수. A가 더 크면 양수 아니에요? A가 음수라고요? 양수. 야, 큰 놈이 양수 아니야? 큰 놈이 요즘 음수가 돼요? 요즘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랑 플러스인데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까지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봤을 때는. 근데 A의 절대값이 A가 지금 여기 왼쪽에 있죠. 만약에 A의 절대값이 요거야. 요 거리가 여기 A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의 몇 배다? 그럼 A를 좀 더 멀리 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B의 절대값이죠? 아, B가 왼쪽에 있구나. B가 여기 있어요. B가 음수니까. 그래서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은 4배니까 여기서 몇 칸에 가는 거야? 4배를 더 가는 거죠. 이렇게. 4칸에 더 가는 거죠. 요 거리만큼 더 간 게 여기가 A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4배라고 했으니까 원점과의 거리니까 B의 절대값은 요걸 의미하는 거지. 원점과의 거리니까 A의 절대값은 이걸 의미하는 건데 A의 절대값이 B 절대값의 4배래요. 맞죠? 그때 요 A, B 사이의 거리가 몇이라고 했냐면 요때 요 거리가 1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몇 등분 된 거죠 지금? 우리 송아가 보니까? 5등분이죠. 그럼 한 개당 거리가 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2가 되는 거죠. 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B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죠. 0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A는 몇이 되는 거죠? 8.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상문제라고 했는데 풀만 합니까? 못 풀만 합니까?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써서 이렇게 수직선에서 표현하다 보면 어렵다고 이렇게 깍죽대는 것들도 잘 푸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그냥 아무런 느낌과 필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운 대로.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직선에서 노는 거를. 뭐 이번 단어는 수직선에서 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절대값도 원점과의 거리인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아까 내가 처음에 막 물었을 때 나왔냐 안 나왔냐 절대값 원점과의 거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더 중요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의 대소관계 유형 15번이 되겠습니다. 313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것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태수 A, B, C가 있다. A는 6보다 크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었을 때 여기 6이 있어요. 6이 있다면 A는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어디에 있는 거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6보다 크다. 크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B하고 C는 모두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6보다 크니까 A는 이쪽에 있는 거죠. A는 이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마이너스 6보다 크대. 여기 마이너스 6 있다. 뭐 0은 여기다 붙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6이라고 치다 붙이면 B하고 C는 요것보다는 다 크대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B하고 C는.
일단은.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B하고 C는 일단 이쪽에 어딘가 있어요. B하고 C는 이쪽에 어딘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를 봅시다. A는 C보다 어디에 더 가깝대? 마이너스 6에 더 가깝대.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죠. 자, 결론은 A는 C보다 어디에 가깝냐면 얘에 가깝대. 그럼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C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요보다 뒤에 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A랑 거리가 이거잖아. 근데 C는 걔보다 더 멀리 있대. A가 더 가까이 있대. 그 얘기는 C는 여기보다도 더 멀리 가야 돼? 뭐 마이너스보다 크긴 한데 C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쪽. C는 이쪽. A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지, C는. 왜냐면은 A가 마이너스 6에 더 가까이 있대요, C보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C는 이쪽에 있는 거야. A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리 봅시다. B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B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같잖아.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몇이죠? 6이잖아. 그럼 B의 절대값은 두 개 중에 하나죠. 얘가 지금 B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같은데 그게 6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B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대소관계를 못 찾았다.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닌가요? 못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못 찾으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수식을 표현했는데 이거를 뭐 대소관계 못 찾았다. 뭐 거의 코미디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겠죠? 이러고 튀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정말로?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수직선에서 지금 해석하다 보니까 자식들 뭐 업이라고 하고 뭐 쫄게 했는데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이 날 지금 쫄게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 상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314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31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내가 대충 어떻게 푸는지 알려줬죠? 314번, 315번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수직선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수직선이 근본이라고 했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어려운 문제를 풀면 더 느낌이 오고 있죠? 선생님께서 왜 수직선을 강조했을까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 풀 때 더 심각하게 수직선을 많이 써야 된다. 둘 다 풀어보세요. 314, 315번. C는 딱 나오는데 벌써 되게 쉽게 C 나오지 않냐? C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I의 절대값 같으니까 C의 절대값은 마사의 절대값은 4니까 C는 마사보다 커다고 했으니까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지. C는 여기 있는 거죠. A는 B보다 어디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 I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했으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돼? B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B보다 A가 마이너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대소관계가 보이죠? 안 보이나요? 보이죠? C, B, A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해석만 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다. 아니 뭐 이게 상이야.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 밑에 거서 풀고 있어요? 쉬워요? 수시는 풀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상문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쫄게 만들었지만 수직선에서 표현하던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별게 없네. 이게 개념들을 연습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개념대로 안 풀었던 친구들은 헤맬 수 있다는 거야. 막 실수를 안 그리고 막 지 혼자 막 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푼다 못 푼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만 개념대로 풀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모르게 내가 왜 이런 거 잘 풀리지? 신기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좋잖아요. 안 좋나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개념대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A는 0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럼 315번에서 A는 왼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죠? A는 그죠? B는 C보다 크다. B하고 C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은 같다. D는 가장 작은 수이다 라고 했네요. 자, B는 C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은 같다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D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봅시다. A는 0보다 작다. 왼쪽에 있어요. 여기 A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B는 C보다 크다. B가 C보다 어디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잘 모르겠지만 일단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은 같다. 그러니까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C가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죠? 아닌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같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수는 뭐라겠어? D. 그러면 우리가 C가 어디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거냐 봤더니 서로 다른 네 수라고 했단 말이야. 다 다르대. 다 다르대. 그렇다는 거는 C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다른 수니까. 그러니까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이 같다면 A, C가 같으면 수도 있지만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다 서로 다른 네 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했지만 A가 여기 있다면 C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거리에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서로 다른 수니까. 그러면 B는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D는 가장 작으니까 어디 있는 거야? 가장 왼쪽에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대소 관계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럼 D, A, C,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래서 서로 다른 네 수라고 했기 때문에 A, C는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태겸이 어렵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끝났고요. 잠깐 개념의 뒷꼬리만큼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시간들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셀을 한번 펼쳐볼게요. 개념셀. 일단은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페이지 38페이지를 피시는 거죠. 개념센의 38페이지를 펴서 오늘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다. 뭐에 대해서 배우겠다고요?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그럼 얘도 어디서 우리가 대부분 가르치게 되냐? 다 수직선에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덧셈도 어디서 우리가 다 정의하게 된다는 거야? 수직선에서.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부터 봅시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자, 일단 유리수의 덧셈이에요. 유리수의 덧셈에서 여러분 이걸 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자, 먼저 부호가 같은 경우에 그럼 뭐가 있겠죠? 부호 같은 거는 뿔뿔 아니면 마마인가요?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같은 거는 양수끼리 더한 케이스랑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수끼리 더한 케이스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운다. 이 두 개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양수라는 거는 뭐 여기 예제를 보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1, 뭐 플러스 아직 안 쓰겠지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원점에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3을 했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몇 칸 가겠다는 거야? 3칸 갔다는 거야.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3칸을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 3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부호니까 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을 더 가면 되는 거야? 한 칸에 더 가는 거죠. 이게 플러스 이만큼 더 가는 거죠.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가 있다? 4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증명하자면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오른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다 왼쪽으로 가다 생각하면 되는데 둘 다 플러스로 간 거를 더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더하면 되고 부호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래서 플러스로 되고 그냥 3 더하기 1을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뭐의 합이라고 부른다? 절대값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양수를 더하게 되면 같은 부호를 더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에 뭐를 더하면 된다? 절대값을 더한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거리. 근데 이게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방향을 붙이겠다는 건 뭐냐면 더한 절대값의 거리를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절대값 3만큼 갔어. 절대값 1만큼 간 거야. 근데 어디로 갔냐 이거야 최종적으로. 그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은 부호니까 3도 가고 1도 갔는데 그 부호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어디로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만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플러스가 있고 이거의 절대값에 더해준 게 이렇게 돼서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절대값의 개념을 조금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할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였어.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 그래프로 보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또 어디로 갔다는 거죠? 또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부호가 같다는 거는 둘 다 방향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면은 둘 다 오른쪽으로 간 거고 둘 다 마이너스면 둘 다 어디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이 거리가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어떻게 되죠? 더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거리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면 이 거리가 더해지는 거야. 둘 다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야. 둘 다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에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붙여준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38페이지에 나온 거야. 이 그 얘기인 거야. 38페이지에 나온 게.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 1이 더한 다음에 그 부호 따라가면 돼. 왜냐면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뭐가 되는 거죠? 문제는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일 때. 그죠? 그게 이제 2번이죠?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이제 편하게 암기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부호가 반대인 두 수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예제를 보면 플러스가 더 큰 케이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더 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일단 0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간 거야? 2칸에 간 거야. 이게 플러스 1을 한 거죠. 여기 2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4를 더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몇 칸 갔다는 거야? 4칸. 여기서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여기서 4칸을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죠. 그럼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결론은. 맞아 안 맞아? 근데 보면 알겠지만
둘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상쇄가 돼, 안 돼? 상쇄가 되죠. 왜냐면 봐봐. 얘의 거리는 절대값은 4야. 4개야. 얘는 2야.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얘네 둘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어? 2하고 마이너스 4 중에서. 마이너스 쪽이 살아남죠. 이쪽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더 많이 갔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때는 절대값 큰 데서 절대값 작은 걸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4 빼기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고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인데 큰 데서 작은 걸 빼줘요. 왜냐? 그쪽 방향이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 절대값 큰 놈의 뭐를 따라간다? 부호를 따라간다는 거야. 여기서 누가 더 부호가 크죠? 절대값이 누가 커? 마이너스 쪽이 더 크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4칸 가고 2칸 가는 건데 얘는 왼쪽으로 4칸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4칸이 가는 싸움과 오른쪽 2칸 가는 싸움이 붙은 거야. 너 왼쪽으로 4칸 갈 거야? 나 오른쪽 2칸 갈 거야? 그럼 누가 이겨? 결론적으로 왼쪽으로 4칸이 더 많이 갔으니까 왼쪽 4칸이 이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2가 남는데 근데 그게 마이너스 왼쪽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따라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도 배우는 거야. 절대값은 거리니까 그냥 왼쪽 오른쪽 몇 칸씩 가냐 이거를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의 개념을 좀 가지고 온 거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또 이해되고 있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번에는 플러스 쪽으로 더 큰 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4가 되면 이번에는 이 플러스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누구 쪽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왼쪽으로 2칸 갔어. 근데 얘는 오른쪽 4칸 갔어. 그럼 누가 살아남는 거야? 오른쪽 4칸이 살아남는데 이게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플러스를 따라갈 거고 얘의 절대값, 큰 놈의 절대값에서 작은 놈의 절대값을 빼준 다음에 플러스 쪽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몇이냐? 거기 38페이지에 부호가 다른 두수의 덧셈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수직선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거지 지금. 오른쪽 왼쪽 가면 상쇄돼가지고 없어진다. 부호가 같을 때는 같이 가니까 거리가 더 더해져. 하지만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가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줄어들어요. 빼셈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뭐를 이해시켰다? 부호가 반대인 것과 부호가 같은 두수의 덧셈을 이 수직선상에서 이해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서 나온 최종적인 공식이 뭐냐? 부호가 같을 때는 이거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한 다음에 플러스면 플러스 부호 따라가면 되겠고 음수면 음수 부호 따라가면 된다. 근데 부호가 반대일 때는 절대값 누구의 부호를 따라간다?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왜냐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절대값 큰 놈에서 절대값 작은 놈을 뺀 다음에 절대값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해가 됐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면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그 수직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페이지 39페이지에서요. 이게 뭔 소리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안다. 오 마이 갓. 교환 법칙이 뭔지 설명해 줄 사람, 나한테. 덧셈의 계산 법칙에 두 개를 배워요. 덧셈에는 계산 법칙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인 것 같아요, 송아야? 자리 바꾼다. 자리 바꾸고 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더 편리하게. 그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리를 바꿨는데 계산 값이 달라져. 결과가 달라져. 그럼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자리를 바꿨어. 답이 달라지는 거야. 못 바꾸지 함부로. 큰일 나잖아. 너랑 나랑 자리 바꿨더니 1등, 2등이 바뀌는 거야. 너 바꿔줄 거야? 절대 안 바꿔줄 거죠. 근데 뭐 바꿔도 아무 상관없대. 바꿀 수도 있잖아. 결과가 안 바뀐대. 그냥 너 계속 1등인 거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예요. 결과가 안 바뀌는데 그럼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자리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어느 때 쓰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게 덧셈이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 결과가 안 바뀌니까.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나 값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꿔요. 자리 바꿔요. 근데 바꾼 다음에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뭐를 연산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쪽을 먼저 연산해 주겠다. 먼저 5하고 5 더하면 몇이죠? 10에서 3 빼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을 할 때 막 자리 바꾸고 막 자리 바꿔도 돼. 계산만 쉬워지면. 네 맘대로 바꾸라는 거야. 계산할 때 자리 바꾸면 좀 더 연산 쉬울 것 같아? 자리 바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란 뭐냐? 이쪽을 먼저 더해도 되고 이쪽을 먼저 더해도 뭐가 바뀌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을 먼저 더하는 게 좋겠냐? 이쪽을 먼저 더하는 게 좋겠냐? 이쪽에서 먼저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의 계산 법칙을 배우는 건 뭐냐? 너네가 연산을 하는데 덧셈 연산을 해. 근데 계산 쉽게 하고 싶어서 막 자리 바꾸고 싶어. 막 바꿔. 뒤에 거부터 더 하고 싶어. 뒤에 거부터 더 해. 상관없어. 너 계산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이 법칙을 써도 어차피 계산 결과는 바뀌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자리 막 바꾸고 뒤에 거보다 더 해도 돼. 계산 그게 더 쉽다면. 네 마음대로 해야 돼. 왜냐? 결과값이 안 바뀌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할 때 이런 걸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야. 배워놓고 쓰지 않는 거야.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리 바꾸고 먼저 계산하고 또 뒤에 것도 먼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이 더 간단해질 수 있다면 막 쓰라는 거야. 너네 연산할 때. 그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 몸에 배어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배우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배우는데 안 써요. 그래서 덧셈 결론은 뭐다? 교환 법칙은 자리 바꿔도 돼. 결합 법칙은 앞에 거 먼저 더한 다음에 더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더한 다음에 더해도 관계가 없어. 결과가 안 바뀌어.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자 예제 2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5인데 누구부터 자리를 바꿨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5의 자리를 바꾼 거야. 왜냐? 부호 같은 것끼리 더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자리 막 바꾸라는 거야. 바꿔도 돼. 왜냐? 계산 결과가 똑같거든. 그래서 가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앞에 거부터 먼저 더하라는 거야. 두 개부터. 이게 뭐다? 결합 법칙인 거야. 계산이 더 간단하니까. 만약에 뒤에 거 두 개 더하는 게 더 간단했으면 뒤에 거 먼저 더해. 상관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계산 더 쉬운 대로 해. 그 얘기예요. 오케이? 몇 번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호가 이렇게 두 개 하나 나올 때 보통은 부호 같은 것끼리 먼저 더하는 게 더 계산하기가 쉽다 안 쉽다? 쉽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봅시다. 내가 유제 3-1번의 답원을 봤어. 유제 3-1번의 답원을 봤어. 송아야. 3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플러스 3분의 4야. 그럼 너랑 뭐랑 먼저 더하면 된다는 거야 결론은. 3분의 4랑 3분의 5. 뭐 주제 안 바꿔도 그냥 3분의 5, 3분의 4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연산할 때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 자리 막 바꾸고 먼저 더하는 거 앞에 거 더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더해도 돼. 관계없어. 네가 계산 편한 것대로 마음대로 해.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39페이지에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연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계산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유리수 뺄셈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쉬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유리수의 뺄셈은 되게 쉬워요, 사실. 유리수 뺄셈은 조금 쉬운데 보통 뺄셈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뺄셈만 잠깐 설명하고 치도록 합시다. 유리수 뺄셈. 오 마이 갓. 자, 두 수의 뺄셈은 자, 봐봐. 마이너스 3. 이것만 잠깐 하면 끝낼게요. 빼기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빼기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백이라는 거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백이라는 거는 얘의 반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뺀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뺀다라는 거는 봐봐. 앞에 숫자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 숫자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라.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라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 뺄셈이라는 거는 반대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색깔을 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 간 거죠. 그죠? 거기서 이만큼을 가는 건데 플러스 2에 반대로 가라 그거예요. 원래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반대로 가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그래서 원래대로 했다면 덧셈이었다면 일로 갔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니까 반대니까 다시 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의 반대로 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쉽게 이야기해서 요거 두 개의 자리를 바꾸라고 시켜요. 이 반대로 가는 거 여러분 좀 이해시키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자리를 어떻게 해라? 바꿔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 얘기가 결론은 뭐야? 플러스 대신에 반대로 마이너스 가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놓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맞불 나오면 둘이 자리 바꿔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해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만 끝냅시다. 마삼 마이너스이라는 건 뭐냐? 이게 되게 웃겨요. 봐봐. 마이너스이면 왼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또 있죠. 반대로 가래. 마이너스의 반대로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반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청개구리 같은 느낌인 거죠. 반대로 가. 마이너스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런 약속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원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 그랬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상쇄시켜서 플러스로 바꿔라. 그렇게 된 거야. 왜냐면 봐봐. 마이너스로 갔다가 반대로 가면 다시 플러스로 가는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마가 나오면 뿔뿔로 바꿔라 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네.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에 다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자, 자리 바꾸면 집으로 갑니다. 자, 4 빼기 2랑 얘를 바꿔. 2 빼기 4는 결과값이 달라요. 얘는 2고 얘는 뭐가 되죠? 뭐 배웠겠지만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바꾸는 순간 집에 가는 거야. 바꾸면 안 돼. 결과값이 바뀌기 때문에 뺄셈은 교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연산할 때 뺄셈 교환했다? 바이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덧셈은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뺄셈을 쓰는 게 더 연산하기가 편하게 해서 덧셈을 더하는 게 연산하기 왜지? 덧셈이 왜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봐봐. 뺄셈을 다 뭐로 바꿔버렸어? 그치? 이유가 있잖아. 왜 덧셈으로 바꿨을까? 왜냐? 우리가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덧셈으로 다 바꿔버리면. 그래서 얘도 뭐로 바뀌었죠? 이유가 있는 거야. 뺄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못 쓰지만 다 이거를 덧셈처럼 바꿔버리면 우리가 연산하기가 더 쉽겠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바꾸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된 거죠. 뺄셈보다 덧셈이 띵우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잠깐 스포를 해보자면 곱셈과 나눗셈도 나중에 배울 거 아니야. 곱셈이 편하냐 나눗셈이 편할까? 보자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3 곱하기 4, 4 곱하기 3이 슬프지 않거든? 근데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러면 나눗셈이 좋아 곱셈이 좋아? 그러니까 나눗셈이 나오면 뭐로 바꿔서 알아보죠? 곱셈, 역수로. 이게 이유가 있었네. 그냥 심심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꿨을까? 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을까? 그게 더 연산이 쉬우니까.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심심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바꾸죠, 플러스로? 더하기 쉬우라고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계산하기 쉬운 거 아니었나요? 교환 법칙도 쓸 수 있고 결합 법칙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진짜 나 비싸지. 근데 진짜 이렇게 끼면 안 돼. 자, 그리고 태겸아,
베이스m의 의미는 뭐였죠? 반대로.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지 어렵다고 하나? 뭐 개념인데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여기 있나 보네. 자,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m에 나오면 베이스m은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베이스m을 덧셈으로 바꿔서 연산하는 게 우리 몸에 이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17번으로 가면 여기는 뭐죠? 결론은 유리수의 덧셈과 베이스m의 혼합 계산에서 다 베이스m을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열심히 써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자, 복잡하게 하자, 간단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페이지 41페이지에 예 있죠. 뭐가 있냐면 예로 우리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있으면 얘를 뭐로 바꾸는 거죠? 플러스 7로 바꾼 다음에 이제 플러스 바꿨으니까 얘랑 먼저 어떻게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베이스m을 하는 게 빠르겠죠. 두 같은 것끼리 먼저 해서 굳이 안 바꿀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꾼 다음에 먼저 더하면 9고 9에서 6을 빼니까 다음 뭐가 된다?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는 거죠. 중간까지는 생략됐지만 이거 두 개 더해서 플러스 9가 되겠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이제 9에서 6 빼가지고 9번은 플러스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목적인 거죠. 베이스m을 덧셈으로 바꾸게 되는 이유. 또 이렇게 마치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먼저 얘랑 얘를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먼저 더해도 되는 거죠. 마7과 마4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래서 계산하면 마8이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하는 것도 아마 미리 배워놓긴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걸 다 지금 덧셈으로 본 거죠.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본 다음에 연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써있진 않지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먼저 더해서 마이너스 7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3을 하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3이 되겠고 여기서 1 빼가지고 마이너스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데 요거를 이제 금방금방 하도록 연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 안 배웠다? 다 배웠다. 자, 그러면 빠른 스피드로 지금 어디를 빨리 풀어보냐면 42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풀어봅니다. 42페이지까지 배운 부분에서 42페이지까지 미친듯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쉬우니까 풀고 채점해 보시고 안 되는 게 있다면 질문을 하시고 쉬운 부분들이니까